네? 간병인이 내 며느리라고? 여기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은혜병원입니다. 20층 규모의 이 종합병원은 연매출 5천억 원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10대 사립병원 중 하나죠.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병원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민호 이사장, 올해 65세.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흔적 없는 정장.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신관 증축 계획서, 최첨단 MRI 도입 보고서, 해외 의료진 스카웃 제안서, 모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정우진이었습니다. 32살의 우진은 이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였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의젓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어요. 우진은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는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민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30대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 누구냐? 어느 병원 의사냐?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 7층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병인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민호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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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죠. 뭐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간병인입니다. 그것도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이에요.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미쳤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민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병원 설립하신 분이시고 나는 35년간 의사로 살았다. 너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이야.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격이란 게 있고 문벌이란 게 있단 말이다. 간병인? 계약직? 보육원 출신? 그런 여자를 우리 며느리로?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랑? 사랑이 뭘 먹여 살리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25살이었을 때, 가난한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던 그때,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민호는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집안의 딸과 중매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5년을 못 갔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요. 그 후로 민호는 혼자였습니다. 오직 병원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죠. 민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여전히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행복하십니까? 우진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고, 명절에도 혼자 계시죠. 그게 행복하신 겁니까? 민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나가.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 깨끗한 인상,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환자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름표에는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간병인 따위가 내 며느리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따위라는 말을 쓴 자신이 부끄러웠죠.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민호가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진짜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아들의 신분을 노리는 건지. 민호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어요. 이번 주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전 6시 민호의 집. 거울 앞에 선 민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빗었던 머리는 헝클어졌어요.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추리닝을 입었죠. 구두 대신 해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분장 전문가가 민호의 얼굴에 주름을 더 그려 넣었어요. 이미 65세였지만 75세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등도 약간 구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지팡이 하나를 쥐어주었죠. 완벽합니다, 이사장님. 분장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이름은 박철수, 74세, 무연고 치매 환자. 서울역 노숙자로 살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도, 보호자 정보도, 입원 기록도. 민호는 오랜 세월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정도 서류 조작은 어렵지 않았죠. 물론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8시 은혜병원 7층 중환자실 앞. 휠체어에 탄 노인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박철수, 아니 정민호였죠. 간호사들이 그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710호실입니다. 담당 간병인은 김지은 씨네요. 민호의 귓가에 그 이름이 꽂혔습니다. 김지은, 바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른 침대에는 이미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이었죠. 민호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걸고 나갔어요. 잠시 후에 담당 간병인이 올 거예요. 민호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맑은 눈동자. 간병인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시죠? 반갑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아버지를 돌봐드릴 거예요. 아프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 여기가 어디야? 민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여기 오셨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지은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네요. 제가 식사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밖으로 나가더니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떠드릴게요. 입 벌려주세요. 민호는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민호는 그녀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표정에서 짜증이나 불편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식사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몸 좀 닦아드릴게요. 지은이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민호의 손을 닦고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손이 참 크시네요. 젊었을 때 힘든 일 많이 하셨나 봐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놀라고 있었죠.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다니. 할아버지, 이제 좀 주무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지은이 민호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있었죠. 김지은이라는 여자를. 첫날은 무난하군.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다. 민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새벽 2시 710호 병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병인들도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병실 구석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민호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내일은 본격적인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치매가 있는 환자였어요. 민호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침대에 대변을 본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건 좀. 하지만 바로 그때 스르륵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냄새를 맡은 것이었죠. 할아버지. 지은이 재빨리 일어나 그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민호는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짜증을 낼까? 지은은 커튼을 쳤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깨지 않도록.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조금의 짜증도 없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청소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계속 말을 걸었죠. 할아버지, 불편하셨죠? 이제 곧 깨끗해질 거예요. 다리 좀 들어주실래요? 네, 잘하셨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따뜻한 물로 닦아드릴게요. 30분이 걸렸습니다. 지은은 완벽하게 할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 시트를 교체했어요. 방에는 다시 깨끗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편하시죠? 다시 주무세요. 지은이 할아버지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소 하고 작게 말했어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그리고 지은은 다시 자기 침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눕지 않았어요. 다른 환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불이 잘 덮여 있는지, 링거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민호의 침대에도 왔어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민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민호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지은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조용히 누웠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방금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짜증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불평도, 한숨도, 인상 찡그림도. 오히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인데도 저렇게 할 수 있나?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간병인을 봤어요.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에 저렇게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드물었죠. 하지만 이건 첫 번째 테스트일 뿐이야. 진짜는 지금부터다. 민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지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 그 부드러운 손길.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민호의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은 미역국이에요. 민호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밤에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떠드릴게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호는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내 아들의 신분을 알고 연기하는 걸까? 민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를 준비했죠. 이번에는 더 어려운 테스트.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밤 11시 710호 병실. 민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치매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 야간 배회. 저녁을 먹고 난 후 민호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 네, 할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은이 민호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민호는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몰래 창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야간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민호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비틀비틀. 집에 가야 해. 집에 중얼거리면서 걸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 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지은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제가 한눈판 사이에. 지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집에 가야 해. 아내가 기다려. 민호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밤이에요. 내일 아침에 가요. 네. 지은이 부드럽게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뿌리쳤어요. 싫어. 지금 가야 해. 그리고 더 걸으려고 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어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배회하면 다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지은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민호는 놀랐습니다. 말리지 않고 같이 걷는다고? 할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여기 근처. 그래요? 그럼 조금만 걸을까요? 지은은 민호와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러면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부인분 기다리시겠네요. 오래 사셨어요? 50년. 와, 50년. 정말 오래 사셨네요. 부인분이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지. 어떤 분이세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민호는 결혼 생활이 5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연기를 해야 했죠. 따뜻한 사람이야. 항상 웃고. 그러셨군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호와 걸었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민호의 다리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좀 쉬었다 갈까요? 지은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부인분도 이제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가시면 어때요? 그때 가면 부인분이 아침 해놓고 기다리실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네, 내일 아침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약속해요. 지은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네, 약속?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병실로 돌아갈까요? 할아버지 침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은이 민호를 부축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어요.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할아버지, 발이 차갑네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지은이 민호의 발을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은 화내지 않았어요.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배회를 막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민호는 놀랐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의료진을 봤어요. 하지만 저렇게 환자의 마음을 읽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지은이 민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710호 병실. 민호는 지난 며칠간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2번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날 오후 민호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712호실, 바로 옆 병실이었죠. 그리고 그 환자의 간병인도 함께 왔습니다. 최 간병인, 50대 남자였어요. 민호는 복도에서 그를 봤습니다. 인상이 험악했어요. 담배 냄새가 났고 말투도 거칠었죠. 야, 빨리 들어가. 최 간병인이 환자를 거칠게 휠체어에서 끌어냈습니다. 환자는 80대 할머니였어요. 치매가 심했습니다. 아야, 아파. 할머니가 신음했어요. 시끄러워. 가만 있어. 최 간병인이 할머니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건 폭력이잖아.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연고 치매 환자 박철수였으니까요. 그날 밤 10시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를 세우고 있었죠. 옆 병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탁! 때리는 소리였어요.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자꾸 울어? 시끄럽게. 탁! 탁!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은도 일어났어요. 지은도 소리를 들은 것이었죠. 뭐지? 지은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도 몰래 뒤따라갔어요. 712호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본 것은 최 간병인이 할머니의 뺨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똥 쌌어? 하루에 몇 번을 싸는 거야. 할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최 간병인이 돌아봤어요. 뭐야, 넌? 환자를 때리면 어떡해요? 당장 그만두세요. 지은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웃기네. 내가 뭔데 나한테 지시해? 최 간병인이 비웃었어요. 저는 같은 간병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짓은 학대예요. 학대? 이게 학대야? 최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으로. 너 혼자 해봐. 하루 종일 똥 오줌 싸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환자 가족들은 돈만 내고 나 몰라라 하고 그래도 때리면 안 되죠. 지은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최 간병인이 지은에게 손을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민호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민호가 최 간병인 앞을 막아섰어요.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비켜 계세요. 지은이 놀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환자를 때리는 건 범죄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최 간병인이 민호를 밀쳤어요. 비켜, 치매 영감. 민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민호를 받쳤어요. 할아버지, 그때였습니다. 복도에 간호사들이 나타났어요. 소란을 들은 것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지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환자를 폭행했어요. CCTV 확인하세요. 최 간병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저 할머니 얼굴에 멍 보이시죠? 그리고 방금 때리는 것도 봤어요.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멍이 있었어요. 당장 보안팀 부르세요. 간호사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최 간병인은 황급히 도망갔어요. 병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부축해서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지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민호를 침대에 눕혔어요. 할아버지, 위험한 건데 왜 그러셨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죠.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나는 괜찮아. 너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지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할아버지, 너 때문에 저 할머니가 구해졌어. 민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냥이 아니야. 너는 용감했어. 민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고 환자를 지키는 사람. 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졌죠. 자신이 그녀를 간병인 따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람은 진짜 의료인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은혜병원 이사장실. 민호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빗어넘긴 머리.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책상 위에는 지은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파일을 펼쳤어요. 김지은 31세. 서울 보육원 출신.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5살 때 돌아가심.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18살에 나옴. 낮에는 간병인, 밤에는 대학 야간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면허 있음. 하지만 계약직 간병인으로 일함. 민호는 멈췄습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데 왜 간병인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후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간호사 취업 실패, 열곳 지원, 열곳 탈락. 마지막 희망으로 계약직 간병인 지원. 3년째 근무 중. 민호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간호사 면허가 있는데도 차별을 당했다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대소변을 치우면서도 웃던 지은. 밤새 배회하는 환자와 함께 걸어주던 지은. 폭력 앞에서도 환자를 지키던 지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료인은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민호는 40년간 의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의사, 간호사를 뽑았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 중 몇 명이나 진짜 환자를 사랑했을까요? 민호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우진이었어요. 들어와.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아버지, 그동안 7층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지은이를? 그래. 그래서 결론은?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예. 내가 평생 틀리고 살았어.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어. 학벌, 집안, 배경.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지.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은이를 보면서 깨달았다. 진짜 가치는 마음이었어.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는 환자를 진짜 사랑해. 돈 때문이 아니야. 학벌 때문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봤어. 의사 중에도 간호사 중에도. 민호가 우진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나보다 현명하구나. 진짜 가치를 알아봤어.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지은이를 데려와라.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 정말, 정말입니까? 그래.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우진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우진이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민호도 아들을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고마워야지. 나를 깨우쳐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은혜병원 7층 휴게실. 지은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은 힘들었어요. 폭력 간병인 사건 때문에 조사도 받았고, 하지만 할머니는 구조되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지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시간 있어요? 이사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사장님이요? 지은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로요? 제가 무슨 잘못? 아니에요. 그냥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진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지은은 우진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최고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지은은 긴장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우진이 이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지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어떻게, 할아버지가 왜 여기? 지은은 혼란스러웠어요.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정민호입니다. 이 은혜병원의 이사장이에요. 지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네. 박철수라는 환자는 제 변장이었습니다. 변장이요? 왜요? 지은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민호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 씨, 사실은. 우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아들입니다. 지은은 더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지은 씨가 간병인이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지은 앞에 섰어요. 당신은 제가 40년간 찾던 진짜 의료인이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죄송합니다. 당신을 차별하고 무시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은 놀라서 민호를 부축했어요.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대소변을 치우면서도 환자를 존중했어요. 밤새 배회하는 환자와 함께 걸어주었죠. 폭력 앞에서도 환자를 지켰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의료인입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우진이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때 우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은 씨, 저는 진심이에요. 지은 씨가 간병인이든 보육원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우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저는 부족한데. 아니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은 완벽해요. 우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진짜 가치를 몰랐으니까. 지은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네.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네. 우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우진이 벌떡 일어나 지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민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며느리. 지은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3개월 후, 은혜병원 공고문. 김지은 간호사, 정규직 간호사로 발령. 7층 중환자실 수간호사 임명. 지은은 더 이상 계약직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 간호사였고 수간호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며느리였고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배웠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게 진짜 지혜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